일반인도 아니고 투입된 지 하루 만에 그렇게 몰살당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전쟁터에 투입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참극. 어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해진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 소년 병사들이 전투에 나선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보도는 마치 믿기 어려운 비극처럼 다가왔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오가던 긴장된 말들,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한 달 전부터 돌았지만 이렇게 빨리 전선에 등장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충격적인 것은 사망한 군인들의 정보가 드러나며 여러 의문점들이 함께 속속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문의 파장이 퍼지며 숨겨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냉혹한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전쟁 전문 기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장에서 마주치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용병일 거라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본 이들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소곤소곤 북한 군인이야 라고 속삭였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국제 언론의 속보가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북한 병사 8명이 사망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 중 절반 이상이 18세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병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숙한 전투 기술로 인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은 이 소년 병사들의 소식은 잔인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소년 병사들이 총알바지로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와의 전투에서 한 명씩 쓰러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 목격자들은 아이들이 전쟁터에 던져진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무기와 장비는 러시아군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열악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 어린 병사들을 왜 어떻게 전쟁터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북한 소년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병사들이 총알바지로 내몰린 것이다. 라는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전 세계 언론은 북한의 군사 파병이 보여주는 비극적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호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지만 전선에서는 이미 북한 병력의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만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처음에는 북한 병사들이 투입되었다는 말을 믿기 힘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마주하고 싸우면서 확신하게 되었죠. 언어도 다르고 전술도 러시아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들이 어린 소년들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에 비치는 공포,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 강제로 끌려온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접한 군사적 협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군사 기술을 얻으려는 의도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약속받은 자금과 장비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최신 무기와 훈련 기회가 북한에 제공된다는 정보도 여러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대가로 북한의 어린 병사들이 전쟁 경험을 쌓는다는 명목하에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전력은 과거부터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현대 전술을 동원하는 전쟁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을 주력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최전선의 위험한 임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뢰 제거 작업이나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탐지 임무 또는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들을 전초 기지에 배치하는 식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병사들이 다수 희생된다 해도 큰 손실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상황을 가장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건 한국 측 관계자들입니다. 최근 유엔 회의에서 한국의 황준국 대사는 같은 한민족으로서 연민을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자국의 젊은이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회의장에 있던 다른 대표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편 일부 북한 병사들은 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민간인 목격자는 전쟁 중 방황하던 북한 병사 2명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온 군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너무 어린 얼굴들이었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그들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가 잊히지 않는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탈영 시도는 극히 위험합니다. 전장에서는 탈영을 시도하다 발각될 경우 즉시 처형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전선에서 탈영을 시도하다가 러시아 군인들에게 사살된 북한 병사들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내몰린 어린 병사들은 탈영을 시도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는 한 나라의 군사적 결정을 넘어 강압적인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분별한 결정으로 인해 소년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인간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 소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지 채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소년들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 배경과 그들의 처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투입된 이들이 대부분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선에 나섰고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사실상 총알바디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장에서 실제로 이 소년 병사들을 마주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병사들이 어딘가 주눅이 들어 있었으며 전투 상황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같았죠. 이 군인의 말에서 이들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전선에 내몰린 소년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린 병사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군사 기술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 정권은 군사적 경험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북한의 외교적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 또한 이들을 전선의 소모품처럼 배치하면서 전력의 부담을 북한 병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 소년 병사들의 비극을 지켜본 한국의 황준국 유엔 대사는 같은 한민족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강한 연민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텐데 북한 정권이 그들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 행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북한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2명의 북한 소년 병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보였고 가까스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시 붙잡혀 강제로 전선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북한 병사들의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년 병사들의 죽음과 탈영 시도는 국제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그저 희생될 뿐인 걸까요? 북한 소년 병사들의 비극적 죽음과 탈영 시도가 전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군사 충돌 이상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어린 북한 병사들은 전쟁의 소모품으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죽음은 단지 전쟁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인 통치 방식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황중국 유엔 대사는 같은 민족으로서 이들의 죽음을 묵과할 수 없다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그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연설은 회의장에 깊은 여운을 남겼고 많은 나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여전히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태가 미국과 서방의 패권적 행위에 맞선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성 유엔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에 오히려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만난 한 군인은 북한 병사들이 탈영을 시도하다가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소년들입니다.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죠. 탈출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전쟁이 이들에게 가한 상처를 보며 누구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인간성과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게 만드는 거대한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병력 파병에 대한 강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유엔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국의 군사적 야망과 정권 유지를 위해 어린 병사들마저 희생시키는 무모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통해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 단체들은 전쟁에 동원된 북한 소년 병사들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희생된 어린 병사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자로서 이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후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북한의 소년 병사들, 그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전쟁터에 버려졌습니다. 제가 만났던 소년 병사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들은 어쩌면 평생을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슬픔과 두려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 세계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북한 정권의 만행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들의 비극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깨닫고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끔찍한 현실이 더 널리 알려지고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